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반나절 회계기초라는 주제로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을 한번 쑥 훑어보는 반나절 회계기초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나절 회계기초는 사실 그 같은 이름의 제가 쓴 책을 기초로 이 책에 있는 중요한 개정 과목의 내용들을 좀 한번 쭉 훑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그때마다 교재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제 22페이지부터 나오는 우리가 그 회계를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개념을 좀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좀 딱딱한 주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미 친숙한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것과 재무제표를 한번 연결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단일 기업으로 규모가 제일 큰 회사가 어디죠? 삼성전자 주식회사죠.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상장회사로서 발행한 주식을 지금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돈이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죠. 지금 여기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한 주에 예를 들어서 한 7만원 정도 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7만원 정도 한다면 여러분들 이 주식을 내가 7만원의 현금을 들고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서 한 주를 살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가 되겠죠. 주주는 보통 이제 주식회사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7만원 이라는 주식 내가 사도 이 주식의 실물을 내가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주식의 실물은 뭐 발행된 경우라면 예탁결제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보통은 이제 전자주권이라고 해서 실물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주식 7만원에 산 주식이요,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 실물을 받아 보았다라고 할게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주식의 실물 뭐 이 정도 생겼겠죠? 되게 큰 뭔가 좀 실제 이제 종이 형태로 된 증서가 이제 나에게 올 텐데, 이 주식 내가 방금 전에 7만원 주고 산 주식이거든요. 이 주식에는요 일정한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에 실제로 써져 있는 금액이 액면 금액이라고 하죠. 액면 금액, 액면가. 여러분들 이 회사 주식 액면 금액 얼마일까요? 액면 금액, 이 주식에 실제로 써져 있는 금액.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은 다 액면가가 동일해요. 네. 그럼 이때 이 액면 금액은 한 주에 얼마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네이버 금융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트에 가서도 보실 수 있죠. 액면 금액이 한 주에 100원입니다. 100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은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 이 유가증권을 지금 7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거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몇 배예요? 100원이 7만원 되려면 700배죠. 왜 사람들은 이 유가증권에 700배나 돈을 더 주고 거래를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 보통 가장 먼저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면요, 그만한 가치가 있대요. 가치. 그럼 여러분들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우리 뭐라고 했죠? 주주라고 했죠? 주주는 무슨 가치를 가지길래 이 주식을 700배나 더 주고 살까요? 무슨 가치를 가져요? 네. 이런 질문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빈번하게 돌아오는 답변은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해요. 이제 교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자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파는 걸 더 많이 보잖아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뭘까? 좀 더 근원적인 가치가 뭘까? 이 교환 가치 말고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회사가 사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이 번 돈에서 써버린 그 뭐죠? 써버린 돈, 이거 비용이죠? 비용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손익계산서 보신 적 있나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통은 1년의 기간을 잡아요. 1년 동안 회사가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수익이라고 하고요. 모든 수익은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걸, 그 지출액을 비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사람들이 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사업을 통해서 남긴 돈이 되겠죠.
이 이익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누구 걸까요? 회사가 연간 사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이 이익 궁극적으로 누구 걸까요? 네. 이거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그 차례가 올 것 같기는 한데, 이 이익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항상 언제라도 주주 거예요. 주주 거. 주주. 항상 언제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회사가 설립된 이유를 제가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여러모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곳이 많은데, 스타트업에서 보통 이제 창업가들이 창업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이때 그 사업 아이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돈이 필요한데요. 모든 사업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이걸 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본을 내가 혼자 가진 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굳이 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하면 돼요. 뭐 기계장치도 사고 뭐 공장도 설립하고 내가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돈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 돈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이 돈이 있어야 사업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 자금을 조달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보통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가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회사의 종류가 총 5가지인데, 뭐 한명합자 주식회사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종류의 그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민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고, 그 법인의 종류를 상법에서는 5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립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영리 법인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는 5가지 회사의 형태 중에 주식회사를 대부분 설립합니다. 상당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법에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잠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상법은 우리가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반나절 회계기초라는 이 시리즈를 쭉 진행하면서 상법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 제도가 상법의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회계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활동, 회사의 계약 뭐 이런 거에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회사를 설립해요. 창업가가 창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설립하면요, 주식회사는 항상 설립될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냐,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줘요. 모든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뭐 거의 대부분 돈을 받아요.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현물 출자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좀 드문 경우긴 한데 발생은 하죠. 예를 들면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 사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금을 받고요, 주식을 발행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주식회사가 설립이 돼요. 그럼 이 주식회사가 왜 설립됐어요? 창업가가 본인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니 본인의 돈과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투자자들에게 너네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자본을 댔으니 나중에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벌면 너네들에게 나눠줄게 라고 하는 증표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 이 주식회사가 창업가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는 주체가 되고요. 이 주체인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요. 손익계산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번 돈인 수익에서 쓴 돈인 비용을 빼서 얼마만큼 사업에서 이익을 남겼는지 보여준다고 했죠. 요 이익 그러면 누구 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투자자들 거. 여러분들 이 회사가 설립된 이유가 그 투자자들이 받은 돈으로 투자자들과 창업가가 생각하는 사업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회사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돈을 댄 주주들에게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배당이라고 한다. 들어보셨죠? 배당.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당을 주는 건, 그리고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주주의 권리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요거 이익은 주주 거다라는 걸 나중에라도 꼭 한번 상기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하지만 주주로서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한번 정리하고 그 주주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댔으니 이 사업에서 버는 돈은 주주에게 돌려줘야 된다.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까 전에 원래 질문이 뭐였어요? 왜 사람들은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 유가증권을 7만원에 거래하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의 가치는 이 배당으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이론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초반부에 나온 이론이 배당 평가 모양이라고 해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미래에 배당을 준다면 주주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실무에서 90% 이상이 쓰고 있는 DCF라고 하는 그 평가 모형,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이거 나중에 한번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 텐데, 요것도 개념은 똑같아요.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인 영업에서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회사의 기업 가치와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라는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배당 평가 모형 이후에 나온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이라는 것이 주주의 당연한 권리고 주식 가치를 그리고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네. 왜 100원이라는 주식을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 액면 금액의 주식을 7만원에 거래하고 있냐라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보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회사가 벌어들인 손익계산서에 뭐에서 뭘 뺀다고요? 벌어들인 돈 뭐예요? 벌어들인 돈 매출액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수익이라고 부르고 회사 써버린 돈 뭐라고요? 비용이라고 했죠. 비용을 빼서 이익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익은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고 주주에게 주는 걸 배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럼 질문. 회사가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올해 예를 들어서 한 10조의 이익을 냈다라고 합시다. 10조의 이익을 냈어요. 그럼 주주 거죠. 이거 누구 거라고? 주주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 그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매년 주주들에게 전부 다 배당할까요? 를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이익을 배당을 꾸준히 하는 회사도 있지만 배당을 아예 안 하는 회사도 있고 이 이익을 전액 다 배당하는 회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회사가 10조의 이익을 냈는데 주주에게 배당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해볼게요. 어디로 갈까요? 이익을 배당 안 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항상 언제라도 주주 거예요. 항상 언제라도 주주 거. 항상 언제라도.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언제라도.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항상 언제라도 주주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배당을 주지 않아도요. 미래에 언젠가 주주가 나 과거에 받지 않은 이익 이거 배당 줘라고 요구를 하면 회사는 주어야만 해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요 이익은 항상 주주 거기 때문에 회사는요. 올해 배당을 안 줬어도 미래에 언젠가 주주가 자기가 과거에 받지 않은 배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이제 손익계산서 말고 우리가 이 반나절 회계기초에서 배울 중요한 두 번째 재무제표가 뭐냐면 재무상태표거든요.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아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1년이라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기간 동안 얼마의 수익과 비용을 벌고 썼는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보통 기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정한 기간의 마지막 마지막 되는 날
이거 기말이라고 하고 보통은 12월 30일인 경우가 많아요. 자, 네. 자, 12월 30일. 이 시점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회사가 외부로부터 지고 있는 빚,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부채라고 하죠. 부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로서 자본이라는 항목을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거든요. 근데 이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 아까 질문이 뭐였어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올해 배당을 안 했어요. 배당을 안 했어요. 그럼 얘 어디로 갈까요? 아까 뭐라고 했죠? 회사가 주주로 하여금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고 했죠? 요 이익 배당 안 한 거는요, 어디로 가냐면 자본이라는 곳에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매년 누적이 됩니다. 이익 잉여금. 그래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매년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주주한테 배당을 주지 않은 항목은 항상 이익 잉여금 가서 쌓여요. 그럼 요 이익금 누구 거다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주주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주 거다. 맞나요? 주주 거다.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주주 거다. 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금액이구나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요 회사, 요 회사 가장 큰 회사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회사가 2022년도 말 현재로 가지고 있는 요 이익금 얼마일 것 같아요? 22년도 말 현재로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고 69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설립된 이 회사 이익이 얼마 쌓였을까요? 이게 얼마가 쌓였냐면 약 202조가 작년 말 현재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근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의 뭐 신입사원분들 강의를 가거나 해서 물어보잖아요. 임직원들 강의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임직원은 이걸 잘 몰라요. 이익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거에 다녔던 이제 회사들, 뭐 회계법인도 이제 어쨌든 재무제표 만드니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익금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직원은 잘 모르기는 해요. 그렇다면 주주는 다 아냐? 대부분의 주주도 몰라요. 여러분들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이 회사 제가 그 강의를 신입사원 강의 예전에 갔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네 회사 이제 내가 이제 입사를 막 했잖아요. 입사를 한 이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분 손들었더니 정말 너무 신기하게 한 그때 70% 이상이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제가 그 회사 강의를 갈 때마다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 회사 임직원이 주식 들고 있는 경우는 보통 거의 잘 발견하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하다 샀을까? 이런 얘기 막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회사 주식 이렇게 네, 자 폭염이 준비했죠. 자 어쨌든 자 202조는 주주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주주 거다. 근데 여러분들 요 이익잉여금 과거에 배당을 받지 않고 쌓아져 있는 이익이 202조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한 주에 7만원에 주식을 산 주주는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내가 지금 7만원 주고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 주식에 주주들이 과거에 받지 않은 배당이 202조예요. 자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렇다면 이 202조를 모두 다 배당을 준다면 나는 얼마의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게 주주로서 궁금하겠죠. 궁금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7만원이라는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02조를 모두 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면 한 주를 가진 주주가 배당 받아갈 금액을 계산하려면 얘를 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발행주익수로 나눠야겠죠. 작년 말 현재로요. 아까 작년 말 현재가 아니라 22년도 말 현재로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그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서 전체 주식이 얼마가 있냐면 약 68억 주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2조를 68억 주로 나누면 한 주당 얼마가 나올까요? 는 이걸 이제 뭐라고 명칭을 부르냐면 주당 이익 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주당 이익, 이익계엄을 주식수로 나눴으니까 그게 주당 이익계엄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칭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익계엄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 이익계엄은 줄 건데 과거에 받지 않은 배당, 이익이 쌓여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주주가 배당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이다. 뭐 배당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이제 다른 문제긴 해요. 자, 주당 이익계엄 이게 한 주당 약 3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예, 딱 그렇겠죠? 예를 들면 29,000원이라고 합시다. 29,000원. 자, 주당 이익계엄이 29,000원. 자, 보세요. 나는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 액면 금액을 가진 주식을 7만 원 주고 샀는데 그 산 직후부터 이 회사가 내가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과거 기간에 쌓아놓고 있는 이익계엄을 배당받을 권리가 생겼어요. 그죠? 그게 그리고 한 주당 얼마다? 29,000원 한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은 700배나 돈을 더 주고 사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가치의 첫 번째 단서로 제가 지금까지 이 주식을 투자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과거에 쌓아놓은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지금 생겼는데 그게 지금 한 주에 얼마 한다? 그게 29,000원을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7만원 중에 29,000원이 갖는 가치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얼마 모자라요? 79,000원까지? 얼마까지 합쳐져야 7만원 돼요? 41,000원이 되겠죠? 맞나요? 네, 41,000원. 자, 그러면 질문. 41,000원은 뭘까요? 요거까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주식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41,000원은 뭘까요? 41,000원. 41,000원은 자, 이제 이 회사의 주주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 주식을 들고만 있으면요. 이 회사가 올해를 포함해서 매년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저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주식을 들고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지금 코스피 시장에 있는 주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 회사 올해 이익 얼마 냈니? 한 몇십만 나는데요? 몇십만 나는데요? 그러면 야,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얼마 벌까? 이익. 내후년은 이렇게 미래 이익을 쭉 추정해 봐요. 그런 다음에 야, 이걸 모두 배당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를 주식수마다 나누어서 줄 거니까 주식수로 나눈 금액만큼 나는 한 주를 가진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갈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때 나오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회사가 매년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준다면 한 주당 얼마 받아? 이거는 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를 주당이익이라고 부른다. 주당이익. 들어보셨나요? 주당이익. 이거 earnings per share라고 EPS라고 불러요. earnings per share. EPS. 이건 뭐 기억하셔도 좋아요. 나중에 이제 per 이런 거 배울 때 좀 다시 나오게 될 주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래에 이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을 쭉 추정한 다음에 모두 배당 준다면 한 주당 얼마를 받아를 계산할 수 있고 이거를 모두 다 더해서 지금 현재의 가치로 추정한 거. 이거 현재 가치인데 현재 가치로 변환한 다음에 다 더한 거. 이거 여러분들 그 다른 클립 중에 현재 가치 설명한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길 바래요. 현재 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모두 다 더한 금액.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머지 하나 41,0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쌓아놓은 이익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모두 다 배당한다면 내가 받아갈 돈까지 생각을 해서 이 회사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100원이라고 써져 있는 액면 금액이었지만 이 주식이 7만원에 거래가 된다면 그 7만원의 주식의 가치는 결국 주주들이 그 주식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받을 돈에 지금 현재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41,000원은 미래에서 벌어들일 거고 과거에 받지 않은 돈 얼마 있다라고 했죠? 29,000원 있다고 했죠?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요 과거에 쌓아놓고 있는 돈 이 29,000원은 앞으로 계속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29,000원은 결국 회사가 주주로부터 과거에 투자를 받거나 등등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인데 얘를
사업 활동에 투입해서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29,000원을 내가 받는다? 미래에 버는 돈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즉 결국 이거 무슨 얘기냐면 7만원의 가치는 과거에 쌓아놓은 이익과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의 가치 합계로서 계산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받지 않은 돈은 이미 투입이 돼서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결국 7만원은 모두 미래에 이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의 가치로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 7만원의 가치라고 하는 건 주주가 회사로부터 뭘 받을 수 있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요것들의 가치로서 주식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코스피 시장에서 이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대부분의 잠재 투자자들은 이런 계산의 끝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평가의 금액과 주가를 보고 견주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한번 단적인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 지금부터 하는 예시는 좀 회사의 얘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클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손익계산서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이 결국 주식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되는구나를 봤거든요. 요거에 이제 좀 더 파생해서, 그렇다면 우리 반나절 회계 기초에서 이게 회계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다음 클립에서 보도록 할게요.